안녕하십니까. 최nom사의 노동정치 131번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박형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120번, 121번, 122번 모두 3번에 걸쳐서 박형준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형준이 우파의 시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0번 방송에서 그 서두에 제가 박형준의 어떤 여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얘기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박형준 쪽에 있는 분들이 뭐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걸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 해서 그 전달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사실로 확인된 것에 한해서 비판하고 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박형준이 우파의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제가 모두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첫째가 4.15 총선 패배에 대한 아주 책임을 져야 될 자다. 황교안과 더불어 통합의 방향을 잘못 틀은 자다.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정치인 하겠다 다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 이런 제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후에 기득권 보수 꼴통 세력의 어떤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김무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뭐 그것도 제가 뭐 사실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파의 어떤 그 정치권의 중심 세력을 기존의 어떤 그 이권 중심의 어떤 보수 꼴통 세력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유 시민 세력으로 지금 바꾸는 것이 이번 시장 선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박형준은 기존의 보수 꼴통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형준의 이념이라고 하는 공화주의 이것이 우파적 가치가 아니다. 이는 좌파적 가치라고 봐야 하고 뭐 잘해봐야 중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좌파다. 따라서 지금 이 이념 전쟁의 엄중한 시기에 박형준의 그런 사상은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다시 그 박형준에 대해서 방송을 드리고자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소위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박형준 쪽으로 간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 많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형준은 뭐 박준희 캠프에 한번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주 쪽에 왔다가 연주에 여러 가지 뭐 좀 실망을 하고 박형준 쪽으로 간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박형준은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제가 어떤 인물인지 인간성이 어떤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연주는 뭐 제가 곁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연주의 어떤 그 사람을 좀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연주에 실망을 하고 박형준으로 간다? 저는 그 참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지금 이념 전쟁의 시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 이것은 내후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좌파가 접근하지 않도록 저지하고 우파가 다시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 아주 그 중대한 그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설고 우리가 당선시켜야 되는 인물은 그런 좌파 정권과 주사파 종북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연주와 박형준 둘을 한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과연 누가
누가 이 좌파 그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이건 당연히 연주죠. 연주가 비록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념 전쟁의 시기에서 연주는 분명히 좌파 그 주사파 정부 세력과 싸우는 이쪽 전쟁의 장수인 것입니다. 이 장수가 뭐 인간적으로 조금 그 좀 문제점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 전쟁 시기에 상대방 진영에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형준은 상대방 진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중도 쪽에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이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형준이 그동안에 뭐 여러 그저 썰전이나 강적이란 이런 데 나와서 여러 얘기한 것들 뭐 저는 뭐 자세히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박형준의 어떤 그 위치는 중도 좌파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박형준이가 뭐 인간적 매력이 있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념 전쟁 시기에 그 내후년에 그 대선에서 그 주사파 정부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서 정권을 빼앗아 와야 되는 이런 그 엄중한 시기에 그 어떤 중도적인 색채를 가진 박형준을 시장으로 민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박형준 쪽으로 간 분들 그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형준이 과연 이 주사파 정부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를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냐 이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형준이 그 출마 선언을 한 걸 저도 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박형준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중도적인 그런 색채를 내걸고 뭐 사람 좋은 이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 수괴 노릇을 할 줄 모르고 문재인의 표 찍은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비슷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박형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이 내후년 대선에서 우파 진영에 서서 이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고 치열하게 좌파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형준은 근본적으로 우파 진영의 시장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쪽에 가 있는 우리 우파의 진영의 인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좀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이 싸움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인물이 연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주를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규제 주필도 마찬가지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자유파의 어떤 연대 세력이 만들어져야 저 좌파와 싸워서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준은 그 전쟁을 오히려 흩어뜨리고 핵심을 빼앗아 버리는 이 김종인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진영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진영, 이 이념 전쟁에서 박형준은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형준의 인간성, 뭐 우선 겉으로 보기는 뭐 사람 좋아 보이고 뭐 이제 우스사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인간성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 봅니다. 홍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어라 라고 홍준표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준이 그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5년 동안 내도록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야말로 어떤 책사가 돼가지고 모든 전략 전술이 거의 머리에서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말도 못할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걸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형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죠. 그래 자숙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인물이 지금 다시 뻔뻔하게 지금 그 우파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시장 후보로 나온단 말입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라고 홍준표가 따끔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입니까? 거기 자유한국당의 그 혁신통합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 하면서
자신은 그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거문희 비례대표 또 국회의원 또 신청서를 넣고 그게 문제되니까 또 빼고 박형준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정말로 신뢰가 가지 않는 인물인 것입니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뭐 사람 좋아 보이는 모습, 그 문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뭐 사람 좋아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표를 찍어주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박형준의 본질은 과연 뭐냐? 이명박 대통령 그 밑에서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온갖 그 전략 전술을 펴고 정책을 펴는 인물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고 김종인이 사과한다니까 그 사과해야 된다. 이런 지금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형준은 언제 어디서 또 우파 인사를 배신할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2007년도에 그 대통령 그 경선 후보 경선할 때 지금 박형준은 이명박 진영에 대변인을 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근거 없는 이런 마타도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그 낭설들을 퍼뜨린 인물이 바로 박형준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던 그 이후에 친박과 친이가 치열하게 서로가 합쳐지지 못하고 싸우면서 마침내 종북 수사파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길로 우파 진영을 흩뜨려 놓은 그런 인물이 바로 박형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박형준이가 이 우파 인사가 맞느냐? 이것도 참으로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사실 좌파를 대변해주는 그 프락치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준은 어떤 면에서 김종인과 유사한 그런 역할을 우파 진영에 하면서 이 이념 전쟁에서 정말로 이념을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저도 종북 수사파 세력과 싸워서 이 자유 그 통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민족적 과제를 이행해야 되는데 박형준, 김종인 이런 인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진영을 흩뜨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 여러 가지 낭설들을 퍼뜨려 가지고 그 당시 박근혜를 그 낙마시키고 이명박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그 인정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온갖 그 권세를 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변질된 것도 바로 박형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정주대 주필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완전히 좌파, 중도 좌파로 넘어가서 정말 우파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그 대표가 지금 김종인이고 김종인이 뭐 하는 짓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 보니까 저건 완전히 지금 뭐 버려야 되는 정당이라고 정규 주필이 지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국민의힘이 저렇게 우파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자유통일이라는 그런 어떤 민족적 과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좌파인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그 책임에 박형준이가 아주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향하고자 하는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 공화주의라는 게 뭡니까? 마치 공화주의가 뭐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 때 민주공화국을 내세웠는데 그건 그 당시의 시대적 그걸 볼 때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낡은 가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고 공화주의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에서 다 공화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마치 그 인류에게 참 대단히 좋은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데요. 20세기의 공화주의라는 건 다 좌파들이 내세운 그런 것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보십시오. 다 나라 이름에 공화국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공화국이 다 공산주의 정책
정권이 다 공화 권리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라는 거는 잘하면 중도 아니면 좌파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이념 전쟁에서 유파적 가치를 가지고 자유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 그 자유통일 혁명을 일으킬 그런 그 우파의 민족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형준에게 가 있는 우파 진영의 우리 인사들 그 연주에게 혹시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연주는 이 이념 전쟁에서 치열하게 좌파와 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지 부족한 점을 좀 보충하면서 정규 주표가 힘을 합쳐가지고 분명히 우리 우파 진영의 부산시장에서 선거를 해야 되고 다음에 그 내후년 대선에서 이 정권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박형준은 오히려 방해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에 대해서 우파적 인사다 하는 그 잘못된 인식을 번지고 공화주의가 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도 하셔야 되고 제가 그 강의했던 강의가 있고 122번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가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방송단 보시고요. 그래서 박형준의 기본 이념에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박형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념 전쟁에서 부디 이 우파적 가치를 살리고 조사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진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